하나성형외과 우원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민 건조 피부의 원인과 교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면 부위의 해부학적인 모습입니다. 뼈서부터 쭉 있는데 얇은 요게 피부입니다. 실제로 평균적인 두께는 한 1mm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노화의에서는 요 모든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층을 교정하는 거는 주름 시술이고, 그 중에 요 피부는 아주 얇은 표면에서 보이는 피부는 그 A4 용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표피와 진피가 다 해봤자 1mm 정도밖에 안 되다는 그런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노화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비절개 주름 시술을 해가지고 즉시 모습이고, 요 피부 노화에 대해서는 색소 치료와 재생 시술, 그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피부를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의외로 건조 예민 피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이런 잔주름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 예민 피부를 원인과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면부의 뼈서부터 변화를 개선시켜서 비절개 주름 시술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부는 꾸준히 피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건조 예민 피부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과하게 표현을 한 사진이고요. 건조 예민 피부를 설명을 할 때 표피의 문제, 진피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따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피와 진피의 관계도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표피의 모습인데요. 피부 장벽입니다. 표피라는 거는 바깥에서 나쁜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깨지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피부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의 자극을 피해야 되는데, 이 자극 중에 중요한 거는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요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벽을 회복시키는 피부 장벽 회복제, 즉 보습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예민 피부에서 일단 표피에 바르는 보습제가 필요한 경우 본인한테 맞는 정확한 보습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표피에 이 화장품 성분들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좋으라고 바른 화장품이 오히려 피부에 나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현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을 하는 화장품이나 자기 피부에 좋은 기능성 화장품들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파괴시켜서 피부에 나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피의 건조 예민 피부에서 특히 건조 피부가 표피의 건조함도 있지만 이 진피의 건조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진피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소실됨에 의해서 피부에 노화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유효약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장품이라고 이런 유효약물들을 화장품에 넣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해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바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성분들은 진피까지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해야 그런 피부에 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에서 발랐을 때 표피 자체는 그 베리어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들이 표피에서 주로 있게 되고 그 표피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그 보습제는 실질적으로 그 표피에 좋은 기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화장품들은 사실은 표피에는 베리어를 파괴시키고 진피에는 잘 못 들어가고 이래서 오히려 피부에 좋으라고 만든 화장품들이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으로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진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생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조 예민 피부에서는 재생 시술 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생 시술이 있는데 그 현재 많이 알려진 고주파를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즉 열을 이용해서 이런 재생을 시키는 시술들은 건조 예민 피부에서는 오히려 건조 예민 피부를 더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임상적으로 보면 고주파나 초음파나 열을 가해주는 레이저나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시술해왔던 분들이 임상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한 피부에 좋다고 하는 어떤 재생 시술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건조 예민 피부가 더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전에 안 났던 뽀드락지들이 많이 나고 피부가 나빠졌다는 얘기를 임상적으로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재생을 위해서 쓰는 그 장비들인데 이런 장비들은 열이 없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따로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열이 없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재생을 하고 그런 정확한 재생 주사를 이용해서 건조 예민 피부를 치료하게 됩니다. 많이 알려진 건데요. 노화에 의해서 진피에 있는 하이루로닉 애시드, 하이루로닉 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게 많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피에 있는 요 하이루로닉 산은 물을 많이 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게 하는데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대부분의 많은 화장품들이 요 성분을 넣어서 그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 실제로 그런 화장품을 발랐을 때 이 진피에 거의 안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 분자량을 줄여서 가능하면 진피를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는 거를 이 화장품 쪽에서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돼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진피에 들어가서 메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표피에 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의 보습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피에서 이게 이렇게 소실된 거에 대해서 보충하는 거는 실제로 발라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물광 주사라는 거는 요 하이로닉 애시드 성분을 주사로 직접 이용해서 이렇게 줬을 때 이 피부가 물광이 난다는 건데 사실은 물광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조하고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주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물광 주사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 입장에서는 요런 성분도, 하이로닉 애시드 성분도 당연히 넣고, 그 다음에 이 진피에 좋은 성분들을 넣어서 직접 주사하는 게 이런 피부의 노화나 피부의 건조 예민의 치료의 메인 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좋은 성분, 하이로닉 애시드 성분을 여기에 발랐을 때 표피에는 유효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피까지는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진피의 문제, 이 건조 예민 문제가 표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진피의 문제가 메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직접 진피까지 들어가는 방법, 바르는 거로는 직접 진피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실기와 장비의 발전으로 그 피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조함이나 예민함 등등도 해결을 하는데, 기존에 어떤 회복기간이 있는 시술들을 하지 않고 현재의 방법들은 회복기간이 필요 없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피부의 문제를 해결한 전후사진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화장품이 오히려 자기한테 자극이 되거나 뽀드락지가 많이 나거나 뭐 이런 거는 본인 피부에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개개인이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화장품이 본인한테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화장품이 다른 사람한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 화장품이라는 거는 결국은 물하고 오일하고 좋은 성분 플러스 반드시 방부제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이라는 거는 유효기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게 얘기할 때는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내 얼굴에 방부제를 많이 바른다, 이런 식의 개념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다이어트라는 게 요새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덜 바르고, 그 다음에 특히 건조 예민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안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에 있는 이물질을 잘 제거하는 것은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입니다. 하지만 건조 예민한 분들이 과도한 세안, 즉 잘 지워지는 클렌징 같은 거를 거품 많이 일어나는 또 어떤 제품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여기서 제품명을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우고 나면 피부가 많이 땡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울 바에는 클렌징을 할 바에는 좀 덜 지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피부 자체에 천연 보습 인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세게 클렌징 해버리고 땡기니까 그 위에다 보습제를 바르고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피부에 원래 갖고 있는 천연 보습 인자가 바르는 보습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이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건조 예민 피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클렌징을 자기한테 맞게 안 땡기게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표피는 도움이 되는 거는 보습제를 본인한테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피에는 어떤 위에서 바르는 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피의 어떤 노화에 의한 문제나 진피의 건조함이나 진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는 사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시술을 본인한테 맞는, 특히 건조 예민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생 시술은 그런 피부에는 점점 나쁘게 됩니다. 그런 걸 다 제외하고 그런 피부에서
좋은 시술만 선택해서 꾸준히 할 때, 이런 피부에, 그런 건조 예민 피부를 갖고 있는 분의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정확한 치료를 꾸준히 했을 때 그런 건조 예민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오늘은 건조 예민 피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하나성형외과는 1997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발전된 술기를 이용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